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중국 전쟁사 대표적인 전투를 소개해드리는 중국 전쟁사 시리즈 9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 8부 영상처럼 한족들의 정통 중국 왕조들끼리의 싸움이 아닌 유목민족들이 건설한 정복왕족끼리의 전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부에서는 여진족과 거란족의 대격돌이었던 출하점 전투를 소개해드렸다면 이번 9부의 전투는 몽골족과 여진족의 금나라가 맞붙었던 대전투, 바로 야호령 전투입니다. 야호령 전투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이지만 몽골 초원을 제패한 징기스칸이 이제 중국 북방을 장악하던 여진족의 금나라와 일전일대의 싸움을 벌인 대단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판도를 뒤흔들어 놓은 전투이기도 한데요. 야호령 전투 시작합니다. 1205년 징기스칸은 옹기라트, 타이치오트, 케레이트, 자지라트, 메르키트, 나이만 등 한때 이름을 알렸던 몽골의 강성 부족들을 포섭하거나 복속시키거나 평정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본명은 테무친이죠. 테무친이 몽골의 모든 부족들을 병합하자 1206년 몽골계 유목사회의 대족장들이 모여 쿠레일타이라는 족장회의에서 테무친을 모든 몽골계 유목사회를 대표하는 칸으로 옹립하자는 여론이 모였습니다. 테무친은 마침내 징기스칸이 되었죠. 징기스칸은 사해의 군주 혹은 왕 중의 왕이란 뜻이고 국가 이름을 예케 몽골 울로스, 즉 대몽골 제국으로 지었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계 유목민들을 통합하고 대몽골 제국이라는 전체를 통칭하는 이름을 만들면서부터 몽골이란 민족의 의식이 각성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칸으로 등극한 후 오늘날 키르기즈스탄을 이루는 튀르크계 유목민 키르기즈족과 몽골 북서부 튀르크의 영향을 받은 몽골계 숲의 유목민 오이라트 부족을 통합했습니다. 1207년엔 오늘날 중국의 서북방 지역에 있던 탕구투족의 나라 서하를 공격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서하 원정은 징기스칸의 몽골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서하 원정은 기존의 징기스칸이 수행해오던 전투와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유목부족 대 유목부족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엄연히 국가였습니다. 국가와 싸운 첫 전쟁이었는데 공성전 경험이 없던 몽골족이었기에 징기스칸은 서하 원정 초반에 꾀를 먹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앞으로 왕조를 상대할 때에는 공성전에 걸맞는 새로운 편지와 무기가 필요함을 알고 서하 원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병대 육성과 공성무기 제작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서하 원정을 기점으로 서하를 통해 위구르인들이 대거 몽골 사회로 유입되면서 행정 관료로 발탁되었죠. 여러모로 징기스칸의 서하 원정은 향후 징기스칸이 수행할 금나라라는 거대한 국가와의 싸움을 위한 좋은 실전 경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만주족에서 발행한 여진족은 말갈족이 그들의 전신으로 한때 발해의 백성이기도 했죠. 발해가 거란족의 요나라에 멸망하자 한동안 요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12세기 아골차가 여진족을 통합한 뒤 거란족의 요나라를 몰아내곤 금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중국의 송나라까지 남방으로 내쫓고 중국의 화북지방 전체를 차지하였죠. 비록 여진족 또한 금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만 해도 만주를 주름잡는 유목민족이었지만 금나라를 건국하고 시간이 지나며 정착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금나라도 북방의 유목민족들에 대해선 전통적인 중국 왕조처럼 유목부족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 출현을 방지했으나 징기스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징기스칸의 몽골과 여진족 금나라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금나라가 통일된 몽골 제국을 가만둘리 만무했죠. 금나라의 7대 황제 영제 위소왕은 징기스칸에게 알아서 복속하라며 사신단을 보냈으나 징기스칸이 금의 사신을 대우를 안 해주자 금의 사신이 지금 자기가 어느 나라 사신인지 아느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때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했죠. 영제같이 어리석은 자가 옥좌에 가당키나 하며 내가 그런 자에게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가? 1211년 본격적으로 징기스칸은 금나라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서하는 낙타 제공 등 경제적으로 징기스칸을 도왔고 예전 금나라가 멸망시켰던 요나라의 잔당들 즉 거란족까지 몽골군과 함께 금나라에 대항하게 했습니다.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킬 때 거란족들에게 잔악무도한 짓들을 많이 저질러서 거란족들은 늘 금나라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금나라에서는 완한승유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무려 40만 대군을 편성해 북쪽에서 남하하는 징기스칸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전투가 벌어지죠. 1211년 징기스칸의 부대가 금나라군과 베이징 북쪽 만리장성 앞쪽의 보루였던 오사보에서 만나며 전쟁이 개전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군은 6만이 조금 넘는 병력이었습니다.
오사보 전투에선 징기스칸의 사구 중 한 명이었던 제베가 금나라군을 이렇게 박살냈습니다. 금나라 황족 출신의 총사령관 완한승유는 흩어진 금나라 군대와 추가 지원을 받은 병력을 끌어모아 야호령이란 고개로 집결했습니다. 야호령은 베이징의 서북쪽 장자커우시에 위치한 고개였습니다. 몽골의 초원과 몽골의 사막에서 중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갈 때, 특히 베이징을 목표로 들어갈 때 거대한 산맥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몽골의 사막과 거대한 산맥의 경계지대에 있는 곳이 장자커우이며 그 산맥 중에 야호령이란 고개가 있었죠. 금나라의 완한승유는 아마 몽골군의 주력 부대인 기병대가 활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산에 진을 친 듯하죠. 그런데 야호령이란 고개가 험준해서 금나라도 40만 병력이란 대군이 모이지 못하고 여러 곳에 산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몽골군의 주력이 기병대였고 그들의 장기를 10분 발휘하지 못했어도 서하 침공을 통해 나름 몽골군의 보병들도 군사력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사준 중 한 명인 무칼리가 금나라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사이 징기스칸의 본진이 곳곳에 퍼져있는 금나라군을 각계격파했습니다. 여러 고지에서 몽골군을 공격하는 것이 금나라의 작전이었으나 오히려 몽골군의 공격을 받으며 각 부대와 각 진영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된통 깨지기만 했죠. 야호령 전투로 금나라군 40만 중 무려 20만을 잃습니다. 야호령 전투를 보면 고지대를 선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유리한 것 같지만 오히려 대군이 소수 병력을 상대할 땐 지나치게 험준한 산세에서 고지대를 지키고 있는 게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군을 좁은 곳에다 배치하면 군사수가 많다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으니 말이죠. 전열이 흐트러진 군대는 아무리 군사수가 많아도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나라의 완한승유가 야호령에 진을 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요 도시들 방어를 포기했었습니다. 야호령에서 몽골군을 공격해 섬멸하려던 전략보다는 차라리 주요 도시들을 우주 방어하는 편이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령 몽골군이 서하 원정을 통해 공성전의 실력이 늘었다고 해도 그래도 그나마 몽골군이 아직까지는 취약한 전술이 공성전이었는데 말이죠. 어쩌면 금나라의 완한승유가 몽골군이 서하를 원정하며 공성전에도 이미 능숙해져 있다고 지레 겁을 먹었을 수도 있죠. 야호령 전투로 금나라군은 대파되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행히 금나라 사령관 완한승유가 몇만을 수습하여 야호령 인근 강주변 회화보에서 진을 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금나라군에게 쉴 틈을 주지 않기로 한 징기스칸은 회화보로 진격, 약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또다시 금나라군은 괴멸되었습니다. 오사보, 야호령, 회화보 세 차례의 전투에서 금나라는 30만이 넘는 병력을 잃었죠. 야호령 전투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금나라였지만 곧바로 금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금나라는 이후 수성전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여 몽골군의 공격이 어느 정도 버텨냈고, 그리고 몽골군에 합류해 있던 거란족이 이 몽골에게 반기를 들면서 몽골의 신경이 다른 곳으로 쏠리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금나라는 몇 년을 버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금나라의 완한승유가 야호령이 아닌 수성전에 집중했더라면 어땠을까 궁금한 거죠. 하지만 끝내 금나라의 국력은 점점 고갈되었고 금나라는 수도를 베이징에서 카이펑으로 옮깁니다. 어찌됐든 베이징은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곳이었기에 징기스칸은 베이징을 포위합니다. 몽골군이 베이징을 포위하고 외부의 길을 전부 차단하자 베이징은 기아에 시달렸고 베이징 내 금나라 백성들은 서로를 잡아먹기도 했다죠. 비록 이제는 수도가 아니게 되었지만 베이징 수비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1215년 베이징이 징기스칸에게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은 끝내 금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1227년 사망합니다. 금나라는 2대 데칸이었던 오고타이 칸 때 1234년 멸망한답니다. 이 야호령 전투를 보자면 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